FT 그랬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을 좀 정리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한국에서 영주 비자를 이제 승인을 받으신 분들 독립기술 이민이 가장 대표적이겠고요. 그 후에 호주로 들어오기까지가 좀 시간적 갭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는 동안. 그리고 또 하나의 고민은 이제 호주로 이주했을 경우에 렌트로 당분간 사느냐 아니면 집을 바로 구매하느냐에 대한 문제를 좀 고민하실 것 같은데 뭐 진짜 직접적으로 경험된 사례를 통해서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준비 절차와 방법이 있는지 좀 같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드렸습니다. 고객님의 의뢰 내용인데 한국에서 영주 비자를 승인했고 승인을 받았고 호주로 입국하기 전에 한국에서 좀 집을 좀 구매하고 싶으신 내용이고 또 하나는 이제 호주 은행을 통한 홈론도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을 말씀드리면 이제 가능하고요. 몇 가지 절차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절차와 준비 사항을 저희가 말씀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직접 진행한 사례를 통해서 공유드립니다. 하지만 각자의 상황이 틀릴 거고 또 준비할 수 있는 준비해야 될 내용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호주 모기지 브로커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영주권을 이제 승인을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어떤 것을 바탕으로 대출을 하시냐면 한국에 직장을 다니시고 있으면 직장에 대한 어떤 인컴, 그다음에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자영업 소득에 대한 증빙으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물론 이제 거주할 목적이나 또 거주 외에 다른 목적 투자용으로도 구매 가능하신데 대부분 한국에서 이제 오프쇼어로 이걸 신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거주용이겠죠. 또 하나는 이제 호주에서 홈론을 진행할 때보다는 금리가 약간 좀 높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야 되겠고 또 하나는 한국에 있는 소득으로 홈론을 진행하신 후에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게 좀 최저의 어떤 이자율로 홈론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호주로 다시 들어오신 다음에 호주에 내에서 어떤 직장을 잡으시고 그 직장에 대한 페이슬립을 제시를 하게 되면 바로 또 금리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주요 확인 사항은 이제 가장 먼저 소득입니다. 대출 한도는 뭐 얼마만큼 디파짓을 많이 넣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제 인컴 내용입니다. 얼마만큼의 인컴을 가지고 있고 꾸준하게 받아왔는지에 대한 증빙 이거로만 반영이 되겠고 또 하나는 한국 직장 소득으로 이제 대부분 진행을 하실 텐데 하나의 폼을 작성해야 됩니다. 인컴 베리피케이션 폼이라는 건데 이게 작성하기가 좀 만만치 않습니다. 폼은 아주 심플한데 이게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인플로이어 서티피케이션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꼭 뭐 직장의 뭐 대표이사나 사장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직장 내에 어느 정도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제 팀 리더급 위치에 있는 사람이 증빙을 해줘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기재된 내용들이 다 적절한가? 저희 의뢰인께서는 이제 사례에서는 해당 회사의 재무팀장을 통해서 확인을 받아서 큰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윗부분은 이제 각각 세부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놓으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도대체 누구한테 이게 사실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직장 내에서 호주 이민에 대한 부분을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해당 자기보다 높은 상사를 통해서 이런 증빙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좀 받기가 쉽지 않죠. 또 이런 것 같은 요 증명을 해준 사람한테 메일 또는 전화로 이제 확인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선뜻 아무나 좀 해준다라는 부분은 좀 아니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친한 친분이 있는 좀 직장 상사분이 확보하신 후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꺼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준비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급여가 입금되는 은행에 6개월간의 어떤 계좌 내역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6개월, 말이 6개월의 어떤 계좌 내역서지 상당히 방대한 분량이죠. 입금 급여 통장이 순수하게 이제 어떤 부분을 보려고 하냐면 어느 정도의 생활비가 지출이 되고 어느 정도가 뭐 페이가 뭐 여유 있게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고 있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이 은행에서 이걸 요청하는 겁니다. 보통 호주 내에서는 이제 한 달 정도, 많이 한 3개월 정도인데 6개월치입니다. 방대한 내용이고 또 이거는 한국 내 은행에서 뽑게 되면 대부분 이제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번역을 해야 됩니다. 나티 공증 번역 전문가를 통해서 공증 번역을 받은 다음에 번역본을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은 이제 주거 형태, 가족수, 그 다음에 신용정보 보고서, 조회보고서, 그 다음에 한국 내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기본적인 개인 신원 확인 서류 등을 이제 같이 대체해서 보내면 되겠습니다. 저희 의뢰 고객께서는 이제 총 홈런 승인까지 걸린 시간 한 토탈 6주 정도, 1.5개월 정도가 소요가 됐고요. 서류 준비하는 데가 한 4주 정도, 최종 제출 후에 호주은행에서 프리 어프로브를 받는 데는 한 2주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그 후에 이제 추가로 해야 될 것들이 있죠. 이제 프리 어프로브를 받았다면 그걸 가지고 버젯을 정한 다음에 매물을 선정하고 또 해당 인스펙션을 해야 되고 계약, 그다음에 세틀먼트까지. 그래서 총 평균 한 2개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탈을 보시면 한 3.5개월에서 많게는 한 4개월 정도 걸리신다 생각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영주 비자를 이제 승인 받고 난 다음에 입국까지 어느 정도 이제 시간 남은 동안 준비하는 동안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가서 2주 후에 바로 구매한 집에 입주를 할 거냐, 아니면 렌트를 좀 당분간 살고 갈 거냐에 대한 고민입니다.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렌트를 하게 되면 장점은 물론 본인이 직접 여기서 임시숙소에서 당분간 머무르면서 직접 지역을 다 탐방하면서 인스펙션을 진행하니까 좀 더 확신감이 있겠죠. 그리고 렌트에 대한 계약은 구매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GTA라는 General Tenancy Agreement라는 계약서 하나만 작성을 하시고 나머지 몇 가지 서류만 사인하시면 렌트 계약은 끝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이제 일단 렌트비죠. 렌트비는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매달 어느 정도의 일정한 렌트비를 오너에게 지급하고 그걸 관리하는 그 프로퍼티 에이전트가 일부분 수수료 가져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또는 2주 단위로 이렇게 납입을 하게 되는 건데요. 브리즈번 카운슬 기준에서 포트2 하우스 기준에서 보면 타운하우스 기준에서 보면 한 위클리 800불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치면 한 4만 1000불 정도, 월로 치면 한 3,500불 정도 되죠. 한국 돈으로 치면 지금 환율 기준에서 한 3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매달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제 주택이나 렌트 가격은 최근에는 급격한 상승을 이제 초래하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일으켰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연간 한 10% 봅니다. 주택 가격도 뭐 1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갈 거고, 렌트비 역시 이율이 지금 4.5% 금리를 하면서 지금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렌트비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고, 또 연 단위로 해서 한 10% 인상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뭐 렌트를 구하는 게 좀 쉽지 않죠. 지금 이주 이민자들이 연간 토탈 했을 때 한 51만 명가량, 평균 한 3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사이였는데 51만가량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경쟁이 심합니다. 또 하나 이제 주거의 불안정이죠. 렌트에 사시는 동안은 언젠가 또 이사를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집안 내부를 사용함에 있어서 데미지가 안 나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사용하니까 그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과 장점이 있고요. 만약에 사시고 이쪽으로 이주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장점 같은 경우는 일단 렌트비가 안 나가죠. 물론 홈런에 대한 이자는 있습니다. 그거 비슷하거나 오히려 홈런 이자가 적을 수도 있고요. 디포짓을 얼마나 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다음에 일단은 안정적이죠. 안정감이 있죠. 본인 집에서 거주하기 때문에 어떤 변동성의 요소는 최소화됩니다. 그다음에 일단 주택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지금 상황을 본다면 최대한 빨리 주택을 구입하시는 게 오히려 본인의 어떤 자금 지출도 최소화시키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단 주택이 본인 소유가 되면 나중에 뭐 어떤 상황이나 필요에 의해서 다시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캐피탈 게인을 좀 기대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최근에 퀸즐랜드 정부에서 발표를 했고, 퍼스트 홈 그랜트 한 3만 불의 혜택이 연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75만 불 이하의 주택이고 또 새 집이어야 됩니다. 이런 조건이 있지만 본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런 집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퍼스트 홈 그랜트 3만 불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보면 일단 국내에서 호주에 있는 집을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인스펙션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진이나 어떤 다른 자기가 본인이 구할 수 있는 최대한 정보를 위해서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약사항이 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자산이 어떤 상승되는 지역이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탐방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직접 본인이 조사를 하지 못하니까 정보에 대한 부족이 있으니까 적절한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오퍼 가격도 저희 확신이 없죠. 어떤 가격 정보, 판매 정보들이 제약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적정하게 내가 주고 사는 건지, 아니면 너무 높게 줘서 다른 주택 구입하는 가격 대비해서 가격들은 좀 호구 같은 역할이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근데 바이잉 케이스 같은 경우는 단점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좀 또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바이어스 에이전트 서비스입니다. 이런 것들 단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부 수수료는 늘어날 수 있겠지만 저런 리스크를 해치할 수 있다면 상당히 좀 좋은 하나의 방법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바이어스 에이전트 서비스가 어떤 거냐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니셜 카운셀링을 좀 해서 구매 조건과 그 다음에 구매 목적, 예산, 그 다음에 선호하시는 지역들을 좀 서로 컨센서스를 이루게 됩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원하시는 지역의 시장 분석과 성장 가능성을 좀 분석해서 리포팅 해드리고, 장단점 같은 것도 확인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대부분 가족이 이주하시기 때문에 주요 편의시설이나 인프라들이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지도 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립니다. 또 하나, 실제적으로 구매 전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저희가 분석하게 됩니다. 해당 지역 그리고 주변에 유사한 매물의 어떤 판매 실적이나 현재 추이가 한번 분석을 해서 적정한 가격이 어느 정도 될지를 미리 한번 인포를 해드리고요. CMS라고 해서 그 시장에 대한 어떤 분석 자료 리포팅을 해드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매물 선정이 되어 있고, 전체적인 요구 조건이나 지역 이런 것들 다 총정리해서 부합하는 매물을 좀 선정하고,
특히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온라인 마켓에 올라와 있는 매물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마켓에 온라인 마켓에 올라와 있는 매물도 확인해서 같이 제시를 드리고 각 매물별로 어떻게 판매가 됐었고 과거에, 그리고 이 매물이 갖고 있는 혹시나 아니면 또 포텐셜 리스크가 있는지도 다 파악해서 같이 보고를 드립니다.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가서 인스펙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영상 통화를 연결해서 버추얼 인스펙션도 가능하고, 그것보다는 저희가 선호해야 되는 것은 실제로 저희가 매물 인스펙션 하는 동안 다 촬영을 합니다. 세세하게 다 촬영을 해서 그 영상 내용을 송부를 드려서 의뢰인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실 수 있게끔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요. 인스펙션 후에는 저희가 어프레이저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매물에 대한 가치 평가서를 같이 제공해드리고, 또 필요시에는 전문가 의견을 같이 곁들여서 이 매물이 구매에 적정한 매물인가 아니면 피해야 될 매물인가를 판단해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물이 선정되고 이제 오퍼에 들어갔다면 셀러스 에이전트와 이제 가격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적정한 오퍼 가격도 저희가 선정해드리고, 그걸 통해서 딜을 또 할 때는 딜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주로 하는 방법은 인스펙션에서 발견된 마이너 메이저 디펙트들을 다 파악을 해놓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가격 네고시에이션 해서 가격을 최저로 떨어뜨리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합의된 가격이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론 이 계약서 작성은 고객님께 의뢰를 드리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컨펌 받은 후에 사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 계획까지 저희가 진행하는 것을 바이어스 에이전트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실제 저희 의뢰해 주신 고객님의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고객님의 상황은 2022년 4월에 오프쇼어로 독립기술인으로 영주권 이제 승인을 받으셨고, 한 10개월 후 정도에 호주 브리즈번 쪽으로 이주하실 예정이었습니다. 네, 국내에서의 소득 연봉은 한 1억이 좀 넘는 수준이었고, 자가주택을 보유했고, 자녀는 3명. 그 다음에 국내 대출자금은 마이너스 통장은 대부분 다 갖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론에 한 1억 정도 론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일단 홈론을 진행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호주의 좀 대표적인 은행에서 좀 진행했고, 60만 불의 홈론을 일단 프리 어프로브를 받으셨고, 디포짓은 한 50만 불 좀 넘게 넣는 걸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원하시는 지역인 맨스필드 스테이트 하이스쿨의 캐치먼트 에리어에 방 3개, 방 4개 정도의 그런 하우스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매물을 선정해서 추천드렸고, 실제로 구매를 잘 하셨고, 구매 가격은 115만 불 정도로 구매를 하셨습니다. 홈런을 받았을 당시의 이자율은 한 2.8%대로 받으셨고, 호주에 들어오신 후로는 다시 잡을 확보를 하셨고, 바로 확보를 하셨고, 매년 페이슬립을 바탕으로 해서 은행에 다시 재파이낸싱을 해서 금리를 6%대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현재 월 이자 납부액은 한 3,000불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원금 상환 말고 이자 납부만 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중요한 건 2023년 12월 현실에 그 구매하신 주택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했는데 4개월 지났죠. 4개월 지났는데 벌써 많이 올랐습니다. 125만 불 정도로 많이 폭증 튄 사례가 되겠습니다. 어떤 집이냐면 이 집입니다. 주소를 좀 바뀔 수 없어서 일단 삭제를 했고요. 방 4개, 욕실 3개, 그 다음에 풀도 있고 카파크가 2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3년 8월에 114만 5천 불에 이 구매자께서 고객님이 구매를 하셨고, 지금 밸류에이션 해보면 125만 불 정도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몇 개월 차인데 벌써 얼마나 오는 겁니까? 10만 불이 오는 겁니까? 야, 그렇죠. 10만 불이 상승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브리즈번의 가격 상승률이 좀 몇 달 사이에 급등한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이 케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9.2% 상승했고, 그 다음에 렌트 밸류에이션도 보면 주당 한 880불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집을 렌트를 주고 사신다면 한 주에 880불을 내셔야 되고, 네, 이번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홈런을 국내에서 승인받고 구매를 하셔서 주택 가격에 대한 그 캐피탈 게인도 예상될 수 있고, 렌트비는 지금 내고 있지 않고 단순히 이자만 납부하는 개념으로 지금 사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호주 부동산은 이제 특히 향후 10년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 부동산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최근 1년 동안 브리즈번 특히 사우스의 남쪽 지역이죠. 연간 성장률이 12%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여기에 대한 배경으로는 역시 2032년 브리즈번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구는 어떻게든 늘어나죠. 이민뿐만 아니라 기술자라든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어떤 노동력이라든지 이런 것 등에서 인구율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주택 수요는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지 못하는 디맨드가 항상 높고, 공급이 거기 약간 못 미친 수준으로 계속 스트롱 디맨드로 유지가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부동산은 내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튼튼한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간은 우리 집안의 부동산 전망은 매우 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한번 순사의 대부분 렌트를 사셨다가 이제 구매를 한 케이스가 많으신데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한국에서 직접 구매를 하신 후에 한번 호주로 입주를 하셔서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가치 상승의 어떤 혜택도 누리시고 렌트비에는 큰 부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렌트로 살면서 느끼는 스트레스도 피하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어떤 의뢰하실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또는 전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 오늘의 내용 공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